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많은 가축들과 양식장, 어류의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경동 지역은 가뭄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철 물가가 얼마나 뛸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요.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풍성해졌으면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나눔의 정이 더 필요하고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살펴봐주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시원한 가을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저는 이제 한밤중에 온도를 네. 유심하게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보면은 한 매일 0.5도에서 1도씩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세히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 뭐 한밤중에 제일 낮은 때가 지금 뭐 20도, 21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많이 내려간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습한 기운도 네. 많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습도가 사람을 좀 지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 저희 그 조상분들께서 그 음력 8월 15일을 네. 맞죠? 그렇죠. 추석 음력 8월 15일이죠. 네. 그거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참 절묘하다고 봅니다. 아주 저 뭐 날씨도 그죠? 날씨도 그러니까요. 아주 좋고 네. 따뜻하면서도 진짜 상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힘이 나는. 그렇죠. 네. 이제 추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때가 다가오는 거죠. 네네. 네. 추수할 것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요. 네. 논밭이 다 말라가지고요. 영동 지역은 네. 뭐 저수지에 네.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였더라고요. 지금 영동 지방이 가뭄이 심했나요? 그렇죠.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저기 호남 지방이 그랬었죠. 네. 근데 우리가 저도 잘 지금 그 얘기를 처음 접하는데 제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가? 잘 그런 가뭄에 대한 뉴스가 안 되죠. 잘 지금.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 왜 자주 등장을 안 하는지 다른 이슈가 너무 큰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게 중요한 그건데 사실은 네. 좀 뭔가 좀 저기 우리 PD님도 저기 언론의 종사자시지만은 네. 지금 언론한테 사실 뭔가 페널티를 매기고 싶어요. 네. 지금 뭐 다가오는 이제 추석 때도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걱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죠. 네. 근데 이 의료 대란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방치하고 조장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뭐 그 공영방송이나 뭐 기타 방송 외에 뭐 유튜브나 모든 걸 포함해서 네. 언론에 있는 그 분들의 어떤 그 책임 또한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네. 이게 말로서 될 겁니다. 정말 말로써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그런 큰 실수인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답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다들 이제 그쪽 면에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시간 되면은 그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저희 지금 현재 진행하는 글루타치온 아니면 뭐 항산화, 항암 이런 거랑 교묘하게 연관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뉴스가 많아지고 그렇죠. 꼭 필요한 것들을 네. 빼버리고 이렇게 유도하고 어떻게 보면 흐름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되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아수라 이런 거를 이제 종종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수라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개념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사실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지금 아수라의 상황 좀 비관적으로 들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세워야 또 이 위기를 또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것도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수용성, 지용성 얘기하다가 그죠? 그 전에 왜 소장암이 드문 건지, 네. 그다음에 왜 간암이 치료하기 힘든 건지. 오늘도 아마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췌장암이나 폐암이 왜 치료하기가 힘든지 아직까지는 물론 아직까지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네. 한지에 대해서 조금 아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또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너무 매듭이 심해진 어떤 의료 대란의 그런 어떤 그 이유 아니면 그 푸는 방법을 포함해서 또한 이런 어떤 암 치료에 있어서 그 난제인 암의 원인도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매듭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수용성, 지용성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간을 통과하는 것은 주로 이제 수용성이다. 해서 네. 아미노산, 그다음에 무기염료, 미네랄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중에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C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이제 흡수하는 것 중에 이제 크게 구분해서 지용성에는 비타민 중에 A, D, E, K가 있습니다. 네. A, D, K가 있어서 이 생화학 구조는 그 수용성인 비타민 C하고 유사합니다. 비슷하고요. 예. 여기는 이제 질소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간은 전에 제가 이제 철라지망 그래서 그 간이라는 거는 우리 땅과 관련된 땅의 기운과 관련된 것들의 어떤 그 커다란 그물망이다. 네. 그래서 그 그물망 중에 이 간이 그 땅에 관련된 그물의 어떤 매듭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네. 그에 걸맞게 간은 온갖 그 영양소들의 집합체입니다. 네. 그래서 영양소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저장체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 해서 이 집합체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포도당과 글리코젠, 그다음에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합성과 분해, 그다음에 적혈구의 파괴,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네. 그 저희들이 그 쓸개 수술을 받는 분들을 재밌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쓸개 수술을 받은 분들이 제일 약점이 이제 뭐로 남냐면 뭐가 남죠?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렇죠. 네. 특히 그 육식.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쓸개즙은 이제 지방 소화제라는 게 이제 주로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땅의 그 집합 그물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포함시키고 싶은 게 이제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 네. 췌장이 있는데 췌장암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간이나 그 폐암보다도 더 치료가 힘든 네. 그런 이제 암으로 이제 아직은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저 지난 시간에 그 간암의 치료가 아직은 어려운 이유가 그 수화 기제에 있어서 수승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어떤 매듭이 지어져서 지금 자기 힘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억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췌장은 왜 그럴까요? 췌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비위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저 췌장 그래서 저기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 있죠. 인슐린과 이제 글루카곤을 이제 분비하는 곳인데 그곳 그다음에 스플린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또 B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네. 해서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림프 순환, 림프 순환이나 어떤 우리 인체의 그 방어, 그다음에 혈액 순환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췌장은 또
우리가 그 당뇨의 어떤 그 현상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곳이라고 보는데 네. 옛날부터 그 당뇨를 이제 고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쪽 당뇨, 그러니까 인체를 이제 상중하로 나눴을 때 네. 뭐 상초 당뇨, 중초 당뇨, 하초 당뇨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뭐 폐랑 연관된 당뇨, 그다음 뭐 비위와 연관된 당뇨, 그다음에 신장과 연관된 당뇨. 그러니까 소갈이라 그랬죠, 그죠? 네. 소갈이라서 신장까지 들어가면은 이 소갈병은 고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수세본 사상의학에서 그 소양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그 대표적인 질환을 이제 이 소갈로 봤고요. 네. 그러니까 소갈병을 앓는 주요 이제 그 사상 체질인을 이제 소양인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소갈병의 초기에 그러면 뭐 약을 이제 얼마나 쓰고 그다음에 네.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뭐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네. 그 동일수세보원에.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만약 재발을 해서 왔을 때는 약을 또 뭐 더 오래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기약 없이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그 대상인 췌장인데 자, 그 당뇨를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치료하기가 힘들다. 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은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췌장암이 치료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아까 뭐 소장과 반대로 생각한다면 동적이지 않은 그런 곳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면은 네. PD 선생님께서는 그 스트레스를 주로 우리 몸의 오장으로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머리를 포함해서 네. 아니면 뭐 손발이 오그라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포함해서 주로 어디로 받으시나요?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어디서 시작이 되더라. 네.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심장 쪽 근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장 쪽 근처요. 네네. 네. 두근두근 거리고. 네. 네.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주로 어떤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드냐면 내가 A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그걸 마무리 짓지 못했어. 그리고 B라는 생각이 들어와. 네. 근데 그것도 마무리 짓지 못해. 네. 그래 이렇게 물론 이제 줄거리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줄기가. 네. 이런 생각이 복합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B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인들이 우리 사상 체질에서 봤을 때 소음인들이 주로 비위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소음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세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보면은 좀 세밀하고 네. 뭐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단정하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네네. 지금 한 1년 넘게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얼굴도 이렇게 단아하게 이렇게 꾸미고 옷 같은 것도 맵시 있게 잘 이렇게 입고 그죠? 손발톱도 잘 관리하고 네. 말씨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섬세하고 단정하고 이런 이미지 분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네. 네. 그 비위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기운이 뭉쳐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말로 기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위는 주로 기가 결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간은
그 기운을 주로 끌어올리고 시작하고 네. 위로 상승시키고 이런 기운을 주로 한다면 이 비위나 췌장 쪽 이쪽은 기운의 어떤 교차로 네. 교차로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음. 해서 제가 볼 때는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췌장이라는 거는 그 우리 그 오장육부를 이렇게 볼 때는 등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거든요. 네. 좀 깊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이 소화관 쪽에서 볼 때도 좀 깊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폐암은 왜 치료가 어려울 것인가? 간을 땅의 그물에 어떤 매듭이라고 그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폐는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의 어떤 매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보고 여기가 이제 매듭이 지어졌을 때는 이건 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매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인체에 먼저 매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체 매듭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생기는가?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PD 선생님께서는 그 영화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영화 중에 좀 자주 보거나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뭐죠? 저는 음악 영화를 좀 좋아했어요. 음악 영화면은 뭐가 있지?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은 뭐 자주 보진 않았지만 네.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원스라는 영화. 원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오. 영국 영화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네, 뭐 가전 수리공이 네. 음악을 좋아해서 취미로 하면서 네. 음악가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꾸다가 네, 한 여성을 만나서 네. 그 꿈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루고 결국은 뭐 도시로 가서 성공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는 뭐 자주 보셨나요? 많이 보셨나요? 여러 번 봤죠. 네, 그냥 음악이 좋아서 네, 그래서 틀어놓고 거기서 소리만 나오는 들어도 음악이 좋으니까요. 좋은 거군요. 네, 네. 전에도 우리 피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음악이나 영화를 네. 매번 보게 되는 이유는 매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가령 어떤 장면을 이제 그 원스라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 기억 속에 그죠? 어떤 느낌이 생기잖아,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매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듭이라 얘기하는데 다음에 영화를 또 봤어. 그 원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이 지나갈 때 옛날에 내가 그 맺어놓은 매듭이 네. 더 세게 묶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매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둘 다 나한테는 우리 PD 선생님 자신한테는 기쁜 즐거운 일이죠. 그죠? 그 그렇죠. 매듭을 묶는다는 게. 네. 음악 말씀하셔서 그렇지만은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음악도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똑같지 않잖아. 네. 그죠?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 뭐 저 전율이 쫙 온다 그러죠. 네. 그죠? 우리 PD 선생님은 그 전에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음악을 들으면서 전율을 자주 네. 그런 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매듭이 강화가 되는 거죠. 아니면 네. 새로운 느낌도 맛볼 수 있고. 네.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인체가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감각적 쾌락을 느끼는 그 결정적인 그 매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매듭이라는 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네. 매듭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로도 매듭이 많이 맺혀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이 이렇게 고치기 힘들다 하는 거는 뭔가 안 좋은 매듭이 맺혀진 거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거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 매듭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경 말하자면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네. 예를 들어 보신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싸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묶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매듭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죠? 반대로 해야겠죠. 그렇죠. 묶었을 때와 반대로. 네. 어우, 야, 부처님 생전에 아마 계셨으면 우리 피디 선생님은 아주 진짜 영특한. 이거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네. 우리가 지금 의료 대란을 보면 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의료 대란의 그 매듭의 양 끝을 누가 잡고 있죠? 양 끝을요. 네. 네. 환자가 잡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정부 정책으로 네. 정부하고 네, 정부와 의사가 잡고 네, 있죠. 그렇죠. 정부 중에도 제가 볼 때는 검사가 네.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의사가 잡고 있는 건데 말씀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듭의 가운데를 풀어야 되는데 네. 매듭의 가운데를 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누가 중재를 해야겠죠. 네. 중재가 아니라 매듭을 네. 풀어야 되는 거죠. 네, 매듭을 풀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은 의사와 검사 아니죠. 아닌가요? 대통령이죠. 아, 대통령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의사와 검사가 양쪽 끝을 잡고 있고 매듭을 풀어야 될 사람이 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그 매듭의 양 끝을 잡고 있는 검사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네. 사실은 자신의 직업이 검사였으니까. 네. 그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양 끝을 잡고 있을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매듭을 푸는 당사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매듭을 푸는 방법은 모를 수도 있죠. 네. 대통령이. 그죠? 그렇죠. 그럼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의사겠죠. 의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의사는 당사자니까. 그렇죠. 네. 한 끝을 지금 잡고 있잖아. 네. 이거를 꼬고 있는 당사자잖아. 현재는 뭐 네. 아주 먼 원인을 찾아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네. 그런데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겠죠. 네. 이 현상이 생긴 이유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누가 깨달아야 되지? 근데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 제일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뭐 제가 우리 당사자인 PD 선생님 면전에서 욕했지만은 사실은 언론입니다. 아, 그래요. 매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곳은 언론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 언론이 문제는 뭐냐면 그 매듭의 양 끝에 어느 한쪽에 가담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이쪽으로 가담돼 있다가 저쪽으로 가담돼 있다가. 음. 의사들도 왜 그 매듭의 끝을 잡고 있는 당사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사실은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400명 증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어쨌든 의사들이 뭐 반대를 했죠. 네.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매듭을 푸는 방법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포괄적으로 소위 말하면 민주적인 토론이죠. 그죠? 협의를 네. 해서 그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의료가 사실은 그 십시일반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네. 그다음에 의사들은 금전적인 보상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명예라든가 네. 비금전적인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봉사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비금전적인 보상 네. 이거를 사실은 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있는데 정부는
이거를 잘 조정을 하고 그죠? 이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조정을 하고 적자가 나지 않게 네. 적절하게 하고 이렇게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고 앞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것보다 지금 의료 제도가 더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아마 옛적의 그런 의료 제도는 아마 부활하기 힘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던 건데 당시에도 물론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지난 정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권에서 소위 말하면 그 언론들이 물론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 편에 서서 그 매듭의 양쪽 그 끈을 잡아 끄는 그쪽 편에 선 것도 있긴 있지만 네. 있지만은 그런 어떤 기회를 적절하게 또 수용을 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또 어떤 부족한 거 아니면 모순점 같은 거는 좀 제대로 지적을 해서 그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좀 실기했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대란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나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여론들도 들끓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 될 사람이 풀고 또 깨달은 그 언론이 중재 역할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대생들 만나보면은 올해까지는 계속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를 거의 다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던데 하루속히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의사를 많이 뽑아도 결국은 필수 의료라든가 네. 어떤 지방 쪽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뭐 정치,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걸 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 지금 뭐 가까운 뭐 충북대를 예를 들더라도 그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40명인가 그런데 200명인가 몇 명을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 분들은 그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네. 건데 그렇게 쉽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특히 지방 의대 다니는 그 예과 1, 2학년들이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그 퍼센티지가 거의 한 40~50%에 이르고 있는데 심각하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이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그 심사평가에서 우리가 그 국가고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사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그 뭐 MZ세대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을 다시 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네.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필수 의료며 아니면 지방 의료며 이렇게 전제를 걸었지만은 네. 사실은 뒤에 의도하는 그 진짜 숨은 뜻은 달리 있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작용이 이렇게 단박에 나타나는 거죠. 네. 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도 더 말씀 나누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